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금품 수수 논란에 휩싸인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화면 보신 것처럼 취임 73일 만에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짧게 들으셨는데요. 더 길게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저 개인의 부덕함을 꾸짖어 주시되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 A씨로부터 현금, 명품 가방, 그리고 6천만 원대의 이 금품을 받았다는 논란, 김치도 들어있군요. 네, 이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백기를 든 이유 명확해 보입니다. 이미 이해훈 대표 스스로 얘기했지만 개혁 보수 지켜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이 결국은 한국당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건전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표방했는데 지금 다른 그냥 일개 의원도 아닌 대표가 굉장히 불미선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가뜩이나 지금 통합론이나 자랑론이나 놓고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가 그 중심에서 당의 구심력이 돼서 당을 묶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 스스로가 개인의 불미선에 연루되면서 당 전체가 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이 당을 위한 결정을 하겠다, 말미를 좀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해훈 대표, 이제 결국엔 이 사퇴를 염두를 했던 것 같고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말미 얘기를 했던 것은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이해훈 대표로서는 버틸 수 있으면 조금 더 버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당 내에서부터 원외위원장들 또 의원들 해가지고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네. 이제 주장이 나오니까 더 이상 어떤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사퇴를 선언하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차용증입니다. 썼다라고 하는 차용증, 쓰지 않았다고 하는 차용증. 글쎄요. 지금 끝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변함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실체적 증명은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해훈 대표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불려가서 조사도 받게 되는데 이후에도 지금 먼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진실이 어떻게 규명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두 사람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해훈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 점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자, 일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무성 의원 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그리고 바른정당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지난 대선 주자 유승민 그리고 대주주 김무성 네. 둘 중에 누가 당의 구원투로 나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해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유승민계가 당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주주냐 이것 자체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무성 대표가 가까운 의원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이미 이적을 했습니다. 다시 옮겼습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를 과연 전면에 내세울 경우에는 통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는 결국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유승민 의원은 사실 어쨌든 바른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계속 정치력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대구에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쉽게 통합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보수 대통합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통합론의 장악론의 싸움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늘 위기라는 것은 이제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위기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당원들로서는 유승민 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요? 이 강한 어떤 이른바 개혁성과 보수, 원래 바른정당이 창당할 때의 그 자체의 정신, 이것을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구현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을 향후에 이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금품 수수 의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해훈 바른정당 전 대표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